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지난번처럼 바로 좌표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2D 좌표계에서는 절대 좌표계 있었죠. 상대. 네, 저희 이거 증분이라고도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극좌표계 있었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직교 좌표계는 저희 2D 할 때는 X랑 Y 이렇게 썼었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로와 세로를 썼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높이를 나타내는 Z가 추가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세 개, 3차원, 3디멘션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좌표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X랑 Y랑 Z에 대응하는 이 좌표 값으로 나타내는 좌표계예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구면 좌표계가 있는데, 구면 좌표계는 R, 파이, 세타로 나타내요. R은 이제 반지름 값이 되겠죠. 반지름 값이니까 그 점까지, 우리가 어디 좌표계를 나타내는 그 점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근데 옆에 있는 파이랑 세타는 거기까지에 해당하는 이제 각도예요. 각도. 보시면은 여기 XY 플레인에서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꺾여 있냐, 얼마만큼 각도가 진행되어 있냐, 이거를 파이로 나타내고 있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Z축으로부터 얼마만큼 각도가 벌어져 있냐, 이걸 나타내는 게 세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반지름과 파이와 세타를 가지고서 하나의 점을 특정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구면 좌표계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통 좌표계입니다. 원통 좌표계, 똑같이 구면 좌표계처럼 반지름 R 씁니다. 그리고 세타 쓰고요. 거기에 Z를 쓰는데 R과 세타 있죠? 이게 저희 2D에서 봤던 극좌표계였잖아요. 극좌표. 이 극좌표계에 Z가 추가됐다, 높이가 추가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좌표계를 사용하더라. 그 중에서 저희가 특히 모델링 프로그램 이용할 때는 이 직교 좌표계, 이걸 제일 많이 쓰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형상 모델링을 어떻게 해주냐? 이 형상 모델링 할 때 방식이 좀 다양합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와이어 프레임, 두 번째가 서피스, 그리고 좀 이따가 볼 솔리드,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와이어, 서피스, 솔리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여기서 일단 갖고 가셔야 될 이미지가 있어요. 와이어가 가장 가볍다고 보시면 돼요. 가볍다. 솔리드가 이제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무게가 가볍다, 무겁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얘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용량,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가볍고 상대적으로 무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볍다 보니까 와이어 프레임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좀 간단히 빠르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빠른 것이 아주 큰 장점이 되겠고요. 대신에 빠른 반면에 당연히 무거운 애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측면에서 좀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겁다는 건 느리다는 얘기예요. 느리고 담고 있는 게 워낙 많다, 그 얘기고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가 있겠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비교적 더 많다. 그래서 조금 더 융통성이 좋다, 그리고 활용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를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입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 옆에 있는 참고 그림 보시면은, 이런 거 광고 같은 데 보면은 차 광고할 때 우리가 어떠어떠하게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컷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가끔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이걸 봤을 때 단순히 선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떤 식으로 3차원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생겼을 거야 라고 이미지화하기가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것은 이제 와이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선으로 3D 형상을 다 표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으로만 구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죠. 작성도 쉽고. 자, 그리고 이렇게 용이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볍고 빠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단점은 대신 안 되는 게 좀 많습니다. 우선 은선 제거가 안 된다, 단면도 작성이 불가능하다,
물리적 성질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저희가 형상 자체를 선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선으로 표현해서 누군가 확인하는 것만 가능한 겁니다. 얘 자체가 뭔가 물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은선 제거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뭔가 단면도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될 수가 없다 라고 이미지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서피스 모델링입니다. 서피스 모델링은 솔리드와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의 중간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어프레임이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와이어, 선을 가지고 표현했다면 서피스도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서피스, 표면 가지고서 모델링을 하는 거죠. 네, 한 단계 나아간 겁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에서 이 선과 선 사이 이런 곳이 이제 면으로서 인식될 수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면으로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은선 제거가 가능합니다. 은선이 뭐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모델링해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시는 돼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 드러나지 않는 뭔가 숨은 선들이 있죠. 숨어 있는 표면의 선들,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이제 은선 제거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면과 면으로서 맞닿다 보니까 이런 은선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단면도 작성이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면이 되었기 때문에 단면도 표현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두 개 면의 교선을 구할 수 있다. 면이니까 가능하겠죠. 복잡한 형상 표현할 수 있다. 네, 가능하고요. 와이어프레임에서는 복잡한 형상은 선들이 굉장히 빽빽해지면서 거의 그냥 스케치북에 뭐 연필 같은 걸로 쭉쭉쭉쭉 빼곡하게 채우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됐었는데 서피스는 가능해집니다. 네, NC 가공 데이터 생성 가능해지고요. 솔리드와 같이 명암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셔야 될 거는 은선 제거, 단면도 작성이 가능하더라. 뭐보다? 네, 와이어프레임보다 좀 나아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거 두 개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겉에 표면에 면을 줘서 이렇게 인식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내부까지 꽉 차 있는 건 아니에요. 내부까지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런 질량, 최적, 모멘트, 이런 물리적 성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유한요소법 적용을 위해서 이런 각각 분할을 해줄 수 있냐? 분할도 안 됩니다. 근데 면이다 보니까 내부에 데이터가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와이어프레임보다 또 이제 용량이 커야 된다는 점. 와이어프레임에서 안 되는 것들이 좀 되니까요. 네, 대신 이제 솔리드 모델링보다는 좀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와이어프레임과 솔리드 모델링의 한 중간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려가 볼까요? 네, 이제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솔리드 모델링은요, 이제 내부까지 꽉 채워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각각 부분을 이렇게 다 채워져 있다. 표면만 있는 게 아니라 표면 껍데기 내부에 있는 부분까지 채워져 있다. 네, 그런 거를 저희 직육면체나 구, 원추, 실린더, 삼각추 이런 것들이 각각 내부를 채우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인식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피스 프레임에서 됐던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은선 제거 되고요, 간섭 체크되고, 단면도 작성도 되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거죠. 물리적 성질 계산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명확한 물체 파악 가능하고, 애니메이션 시뮬레이터 이용 가능하고요. 거기에 불리언 연산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불리언 연산을 통해서 복합적인 형상 표현이 가능해진다. 불리언 연산이 뭐냐? 저희가 뭔가 형상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육면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자, 거기에다가 저희가 여기를 좀 없애고 싶어요. 이 부분이 옆에서 봤을 때 좀 파져 있는 부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생긴 조그만 직육면체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 놓고 거기를 얘랑 얘가 교차하는 부분은 제거해 주세요, 혹은 얘가 지나가는 부분은 빼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있는 부분은 빼는 거, 그리고 얘가 옆에 있는 형상과 교차하는 부분은 뭐 추가 혹은 제거,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가능하고, 또 얘랑 얘랑 합쳐지는 그런 연산도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이런 나무 토막 같은 블럭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복합적인 형상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서피스 모델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식으로 그 자체로 더하고 빼고 교차시키고 이런 것들의 연산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좀 더 복합적인 형상이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솔리드 모델링이 이제 최종
가장 무거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겁다 보니까 단점이 이제 용량이 커지고 느려져요. 시간도 길어진다라고 돼 있죠. 시스템 속도가 느려진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외우면 당연히 좋습니다. 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제 별표 체크해드린 것들 확실하게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순서 있죠? 와이어 프레임, 서피스, 솔리드 이렇게 해놓고 와이어에서 서피스 갈 때 뭐가 추가되는지, 서피스에서 솔리드 갈 때 뭐가 추가되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 놓으시면은 당연히 서피스에서 되는 거는 솔리드에서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네, 그와 반대로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서피스는 와이어보다 무겁고 느리다는 거, 솔리드는 그 앞에 것들보다 더 무겁고 느리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이미지화하고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게 솔리드였죠. 네, 솔리드 방식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좀 더 분화시켜서 세부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게 CSG 방식이에요. 자, CSG, Constructive Solid Geometry라고 되어 있죠. 뭔가 구조적인 것들을 저희가 기하학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형상의 조합으로 복잡한 형상을 표현한다. 자, 예시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밑바닥에 블럭 하나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여기에도 블럭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자, 이것들을 CSG 방식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냐? 자, 밑바닥이었던 거 좀 큰 판때기 하나, 위에 얹어져 있는 거 판때기 하나, 얘네는 플러스 된 거고, 가운데 여기 빈 공간은 이런 형상이 백이 된 것이다. 자, 이 백이 플러스 이런 것들이 불리한 연산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이제 쉽다라는 것이 CSG 방식의 특징인 거죠.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간결하게 저장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좀 적게 소요됩니다. 정말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더해져 있고 어떤 것들이 빼져 있다 라고 표현이 되니까 메모리가 좀 더 적게 소요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붙이거나 빼주는 이런 수정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최적이나 중량 계산이 용이한 거죠. 왜? 명확하니까요. 자, 단점 보겠습니다. 단점, 메모리 양이 B랩에 비해서 적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는 용량이 적다는 게 아니라 담고 있는 데이터 메모리가 적다는 겁니다. 네, 용량이 적으면 장점이죠. 네, 데이터 메모리가 적다는 겁니다. 형상을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재생할 때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 삼면도, 투시도, 전개도 작성이 조금 곤란하더라. 그리고 표면적 계산이 좀 곤란하더라.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와이어 프레임이나 서피스에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보단 당연히 훨씬 가능한 거예요. 훨씬 가능한데 앞으로 알아볼 솔리드 방식에서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비교적 아쉽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네, 내려가 볼까요? 다음으로 이제 경계 표현 방식입니다. B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계죠. 이 B가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자,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식인데, 자, 오른쪽 한번 봐보시죠. 자, B랩의 방식. 자, 여기 겉에 보시면은 면 있죠? 네, 경계 면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내부는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채워서 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장점, CSG 방식으로 생성하기 어려운 물체들, 이런 것들의 모델링이 용이하다. 네, 비행기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곡면이 굉장히 많죠. 곡면이 굉장히 많은 것들은 이 B랩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합니다. 화면 재생 시간이 좀 적게 소요되고요. 전개도, 삼면도, 투시도 이런 도면 작성이 좀 용이하다. 그리고 표면적의 계산이 좀 용이하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단점,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 네, 아까 여기 봤던 거 메모리가 적게 소요된다. CSG 방식에 좀 대비되는 거죠. 자, 적분법을 사용해서 최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중량 계산이 조금 곤란하다. 이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거를 명확히 다 외우신다기보다는 각각의 좀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짝 올라가 볼까요? 네, CSG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형상을 구성하는데 어떠한 도형들이 사용되냐, 이거를 명확히 표현하기 때문에 간결하고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간결한 대신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간결한 대신 표현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복잡한 형상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복잡한 형상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좀 어려운데, 그것이 이제 비랩 방식에서 얘기했던 비행기랑 자동차 같은 이런 곡면 같은 거, 이런 것들의 표현이 좀 어렵다, 그거죠. 대신에 이제 장점, 얘는 비교적 가벼운 거죠. 가벼운 만큼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의 양이 좀 적더라.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랩 같은 경우에는 CSG에서의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거고,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죠. CSG의 장점이었죠. 가볍다는 거. 비랩은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 메모리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CSG에서 이제 단점이었던 것들, 삼면도, 투시도, 전개도 이런 것들이 좀 곤란했었는데 가능해지고, 표면적 계산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보시면 훨씬 더 암기하시는데,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해 모델입니다. 분해 모델은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형상을 하나의 덩어리 이런 것들이 합쳐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표면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블럭, 여러 개의 세포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앞 페이지 한번 보시죠. 앞 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복셀 방식이라고 해놓고 무수히 많은 조그만 이 정육면체들 쌓여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작은 개체들이 합쳐져 있다, 결합되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은, 자, 읽어보실게요. 복셀 표현, 작은 정육면체를 중첩하여 물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조그맣게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한참 쌓다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형상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량 계산이 쉬운데, 근데 무수히 많은 작은 객체로 중첩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요. 대신 이제 그거를 좀 개선하려고 하면, 저희 카메라 같은 것도 화소가 적어지면서 하나의 픽셀이 크기가 커지면은 데이터가 작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셀에서도 복셀을 나타내는, 마치 그 픽셀 크기가 이렇게 줄어지면은 메모리 공간이 좀 더 커지고, 오히려 복셀의 크기가 커지면 메모리 공간이 좀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옥트리 표현인데, 옥트리 표현은 이제 분할 방법이 좀 다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구되는 메모리 양을 줄였다 정도로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표현, 복셀에서는 정육면체로 했다면 세포에서는 이제 세포 형태로 이제 하더라. 세포 형체다 보니까 쌓을 때, 또 집결할 때, 그 형상을 표현할 때 겉부분이 좀 더 곡선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형태에 좀 제약이 없더라,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